자, 추파남의 얼큰한 고정 코너. 그쵸. 어른이의 시선. 네, 좋습니다. 네. 네. 어린이. 발음이 좀 안 되시는 네, 것 같아요. 네. 아이고, 이렇게 발음이 안 되죠? 네. 어른이. 그쵸. 네, 그렇죠. 어른이. 네네, 어른이. 그쵸. 네, 어린이 아니고요. 어른이. 네. 되게 야심차게 준비한 코너인데 벌써 발음이 꼬이네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어른이들의 시선이라는 코너는 네. 뭐냐면은 어렸을 적에는 쉽게 이렇게 이해가 되고 뭐 받아들였던 그런 네. 부분들이 이제 커서 보니까 보이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다시 뭐 보면서. 달리 보이는 네네네, 네, 그쵸. 그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뭐 비룡에 관해서 이제 어른이의 시선으로 다시 봤을 때 조금 새로이 보이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아무래도 비룡의 완장질이 아닐까. 어렸을 땐 굉장히 멋있었거든요. 약간 그렇게 그쵸. 숨겨놓았다가 소가 네. 이분이 누구신지 아느냐 하면서 이렇게 네, 약간 그쵸. 그러면 특급 요리사 하면서 근엄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엄하게 완장질. 네네. 고위 그렇죠. 나는 고위 공무원이다. 네. 거의 뭐 이제 범죄와의 전쟁. 맞아. 어떤 그 최민식의 느낌으로 내가 임마. 그렇죠. 네. 그래서 요식업계를 파괴하고 다니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러니까 고위 관리인의 행포. 네. 그다음에 직급에 직급으로 짓눌러 버리는. 네, 완전 그냥 내가 특급 요리사니까 내 말은 다 맞아.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도 실제로 특급 요리사니까 저분 말이 다 맞아. 맞아요. 라는 그런 완장질로 요식업계를 파괴하고 다닙니다. 네, 굉장히 어떤 월권이고 그쵸, 직권 남용입니다. 맞아요. 굉장한 그렇죠. 이 커서 보니까 조금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이 새끼가 여기 이 새끼가 진짜 네, 그렇죠. 여기 나오네요. 네. 이 자식이 처음부터 나 특급 요리사다. 그러면서 네. 이렇게 해결해 주겠다 하면 되는데 이놈이 숨기고 있다가 약간 주인공 의식이 넘쳐나는지 항상 그 소 같은 애 잘 꼬드겨 가지고 데리고 다니면서 이거 완장이나 풀게 하고 그쵸, 소는 완전 그냥, 그렇죠. 너무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완장질 그쵸. 굉장히 많은 생각해보면 좀 그래요. 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이 완장질에 대해서는. 네, 그렇죠. 굉장히 심한 부분이었고 또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거는 아까 이제 첨봉 요리사를 비룡 내에서 굉장히 최고의 요리사로 뽑으셨는데 그렇죠. 예, 제가 봤을 때 거기에 약간 결격사유로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첨봉의 어떤 가게 부수기. 그렇죠. 21화에 나오죠. 네, 그렇죠. 21화에서 이제 첨봉이 우연히 이제 비룡이 일하는 이제 양천주가죠. 네네네. 그쪽에 갔다가 이제 한번 대결을 이제 제안을 했어요. 네네. 근데 이제 비룡이 이제 자신이 이제 거기 그 양천주가의 가장 어떤 최고 직급이 아니기 때문에 섣불리 이렇게 대결을 할 수가 없다라고 이제 정중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너 나랑 대결 안 할 거야? 너 내가 좋아하면 안 되냐? 약간 이런 느낌으로 계속 너 나랑 싸우면 안 되냐?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가게를 부숴버리는 첨봉을 그 봉을 돌려가지고 막 전등 다 꺼지고 뭐 난리가 나잖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안 싸워준다고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는지 이거 영업방해 아닙니까? 네, 제가 기억하는 그래도 첨봉의 외모를 봤을 때는 좀 그래도 좀 괜찮은 좀 핸섬하다. 멋있다. 뭐 깔끔하게 이렇게 올백으로 싹 넘기고 다니잖아요. 흉터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남자 좀 괜찮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에피소드를 보면서 싸움에 미친놈이죠. 거의 손오공입니다. 네, 거의 쓰레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 인성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다음으로는요. 진짜 이건 충격적입니다. 사실 어렸을 때 봤을 때는 잘 못 느꼈어요. 무슨 말인지도 몰랐던 것 같아요. 어린 나이에 뇌로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어느 정도의 상황인지. 바로 누리남에서 나왔던 칠석의 에피소드. 칠성도 장인 살해입니다. 그렇죠. 살해입니다. 살해예요. 네, 이만한 좀 살인을 합니다. 살인을 해. 아까 7세라고 했나요? 네. 7세 맞나요? 아니, 이거 15세는 먹여야 될 12세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7세는 12세인 것 같아요. 네네. 12세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살인이 나옵니다. 굉장히 어떤 씻을 수 없는 죄에 대한 얘기죠. 네, 관련해서 뭐 에바콩치 씨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근데 저는 사실 이 장인 살해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사실 그게 너무 충격적이에요. 그냥 살해라는 살인이라는 그 행위 자체가 어떻게 살해하게 된 거죠, 칠석이? 아니, 니케 씨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얘기를 해드리면, 칠석이 칠성도
네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도공을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입니다. 이 칠석이란 친구가. 네네. 이분이 이제 칠성도 그 칼의 장인을 찾아가서 네. 칼을 의뢰하게 되고 네네. 이 장인이 칠성도라는 7가지의 칼을 만들어줍니다. 자신의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네네. 근데 칠석이 이제 보면서 감탄합니다. 와 진짜 엄청난 이제 칼을 얻었다. 네네. 근데 갑자기 드는 생각이 네. 이 장인이 이거보다 더 위대한 칼을 만들면 내가 이제 도공 최강자인데 떨어지겠구나 싶은 생각이 갑자기 들면서 네. 칠성도 장인을 살해를 하려고 절벽으로 떨굽니다. 절벽으로 떨궈요. 일단 살인 미수입니다. 네, 그러네요. 죽었든 안 죽었든. 네, 그러네요. 살인을 네. 시도를 한 거니까. 나는 절벽을 밀어서 네. 이제 이 칼의 주인은 나다. 이제 네. 칠성도에 이상의 칼은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포효를 하면서 뭐 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제 칠석이 그래도 착한 편이니까. 네. 네, 착한 편이니까 이런 네. 살해를 한 살인마로 네. 이제 남겨둘 수는 없었는지 네. 사실은 장인이 안 죽었어요. 또 죽지를 않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네, 죽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치만 이제 생각해보면 살인 미수예요. 네네. 그래도 살인 미수는 맞습니다. 용서할 수 없죠. 네, 네. 그래서 안 죽었고 해조 요리사가 네. 그 칠성도를 한 그 세트를 또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칠성도는 도대체 네. 어떻게 된 거냐라고 네. 물어봤더니 그 장인이 아까 안 죽었다고 했잖아요. 안 네네. 죽어서 해조 요리사가 찾아가서 그 여자 요리사죠. 그 앙크만. 네, 그렇죠. 그 암흑 요리계 해조 요리사가 네. 장인을 다시 찾아가서 잘 간호를 해주면서 칠성도를 다시 만들라고 합니다. 칠성도를 다시 만드는 게 아니고 네네. 이제 생각이 났는데 사실 칼을 2자루씩 만든대요. 장인들은. 왜냐면 네. 한 자루는 네. 신한테 바친대요. 신한테 바쳐서 네네. 한 자루는 자신만이 아는 곳에다가 그 한 자루 한 세트를 놔두고 네. 한 세트는 사용할 수 있게 한다고 하죠. 그래서 그 해조 요리사가 네. 간호를 해주는 척하면서 그 장인을 네. 이렇게 약물로 이렇게 뭐 세뇌를 시키는지 뭔지 그래서 불게 만듭니다. 그 숨겨졌던 장소가 네네. 어딘지. 그래서 거기 가서 칠성도 한 세트를 얻게 되죠. 그런데 해조 요리사가 그리고 나서 죽입니다. 장인을. 근데 여기서 기가 막힙니다. 해조 요리사는 애니에서도 아마 이런 표현으로 나올 거예요. 나는 확실하게 보냈지 뭐 이런 느낌으로. 미쳤어 진짜. 확실하게 처리했다. 나는 내 놈처럼 허술하지 않다. 나는 확실하게 보내줬다. 장인은 진짜로 확실하게 갑니다. 여기서 확실하게 죽고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는 칠성도가 이제 이렇게 해조 요리사 거, 칠성 요리사 거 이렇게 한 세트씩 남기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뭐 어쨌든 칠석이 착한 편이니까 쟤를 사하여 주고 싶었는지 그 해조가 가진 칠성도는 깨지고 그 칠석이 가지고 있는 거는 온전하게 막 빛이 나면서 거기서 장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홀로그램처럼 등장을 해가지고 네 죄를 사한다 약간 그런 느낌의 그럼 하면서 칠석이 난 이 칼로 더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겠다 하면서 지 자신이 위로를 삼고 막 죄를 씻어내려고 합니다. 사실 이거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사실 아무래도 아이들이 보는 부분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묘사가 된 사실은 그렇죠. 좀 말이 안 되는 장면일 수가 있어요. 커서 보니까 이게 굉장히 미친 짓이더라고요. 어떻게 살인 미수가 살인을 하려고 했다는 그 행위 자체가 그리고 합리화를 해버리는 그 장면 개쩔어버리죠. 네, 그렇죠. 완전히 그냥 그러면서 나는 이제 약간 뭔가 예를 들어서 이건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냥 어떤 범죄자가 어떤 종교적인 구원을 통해서 나는 이제 나는 이제 잘못 없다. 이제 나는 신의 구원 받았기 때문에 나의 죄는 이제 끝났다. 뭐 이런 식으로 합리화를 시켜버리는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얘기를 해보면은 그 여기 나오는 그러니까 비룡에 나오는 시민들이 굉장히 어떤 선동을 되게 잘 당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되게 정말 어떤 우민처럼 묘사가 되는데. 맞아요. 조금 어떤 직급이 있는 사람들의 한마디에 바로 그냥 태세력가 바뀌어버리고. 뭐 그냥 맛이 없다는 음식도 맛있지 하면서 이렇게 그냥 바로 그냥 그렇죠. 역시 유명한 사람들이 먹어보니까 먹어보니까가 아니죠. 유명한 사람들이 맛있다고 하니까 맛있는지 모르겠는데 맛있다고 하는 거랑 비슷한 그런 느낌으로 선동을 무지하게 잘 당합니다. 시민들이.
태세 전환이 굉장히 빨라요. 네, 맞아요. 특히 이게 잘 나오는 편이 그 오골계 편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제가 나중에 또 저희가 남겨진 코너인 베스트 장면에서도 말을 할 텐데 이 오골계 편에서 그 자세히 얘기하지 않을게요. 뒤에서 얘기할 거기 때문에. 그 오골계가 맨 처음에 불행한 닭이라고 막 사람들이 막 돌을 던지고 뭐 난리를 치는데 그 비룡이 나와가지고 이제 오골계로 한번 뒤집어 놓으니까 막 사람들이 대단한 닭이었어 막 이러면서 갑자기 막 태세 전환을 해가지고 막 오골계 짱 막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 자식들은 도대체가 생각이 있는 놈들인지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골계로 이제 비룡이 얼큰하게 한번 더 요리를 하니까 얼큰하죠. 이거 뭐야 했는데 이거 오골계임. 오골계 인정. 인정. 약간 그런 느낌이죠. 진짜 태세 전환 장난 아니에요. 이것도 이제 그 시민들 못지않게 또 이제 그 고위 공직자들이죠. 또 관리자들. 그들의 횡포 또한 굉장히 어마무시합니다. 네, 맞아요. 그 실질적으로 그 소가 맨 처음 나오는 편, 편의 이제 관리자는 지가 먹고 싶은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오지 않는다고 가게들 장사를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영업을 못하게 합니다. 막 감옥에 가두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막 맛없다고 막 영업 정지를 시켜버리고 무슨 그런 경우가 있나. 굉장히 그렇죠. 그리고 후반 쪽에 나오는 거는 도적단의 흉계 편에서는 이게 고위 그 관리자랑 그 뭐 산적이었나요? 그 도적단이랑 한패를 맺고 이득을 취합니다. 그럼 커넥션이 있군요. 네네, 커넥션이 있었어요. 이게 실제적으로. 그리고 일종의 커미션 같은 걸 받으면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그 천복요리사를 범인으로 몰아가서 막 죽이려고 하고 막 관리자들 굉장히 부패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패한 관리자들이 많이 나와요. 은근히. 맞아요. 거의 사실 진짜 그냥 몇몇 그 비룡을 도와주는 역할들 이외에는 사실 다 거의 그런 부패한 관리들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를 나눠볼게. 이제 요리사들이 가지고 있는 요리에 대한 신념들이 커서 보니까 굉장히 멋진 느낌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특히나 비룡. 그죠? 비룡. 한번 말씀해 주세요. 비룡이라는 캐릭터가 아까도 제가 그 좋아하는 이유를 말씀드렸지만은 그 요리로서 어떤 행복을 전하고 싶다라는 그 어떤 자신의 생각, 신념, 그것을 이제 관철하는 그런 모습이 사실 비룡의 주된 이야기인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멋있고, 그래서 비룡이 굉장히 사실 물론 요리 대결에서 패배하는 적이 없어요. 없는데 이제 뭐 어떤 요리를 하면서 어떤 나름의 어떤 시련 같은 것들은 그래도 좀 중간중간에 이야기 중간중간에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어떤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양천주가 사람들 중에서 장룡사부나 만사통 어르신 그 두 분의 어떤 마인드도 굉장히 좀 어떤 혁신적인 그렇죠. 양천주가의 어떤 그때 이제 양천주가의 전통이라고 얘기하면서 말씀하신 것이 전통을 깨는 것이 전통이다. 얼큰한 어리거든요. 진짜 이 시대의 리더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지금 21세기에도 정말 필요한 리더잖아요. 그렇죠. 전통을 깨는 전통.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그런 고정관념이나 이런 틀을 깨는 게 쉽지가 않은데 만사통 어르신이 이거는 된 사람입니다. 막 그냥 그 소추죠. 그 감나무 편에 고추잡채 편, 고추잡채 편에다 그래가지고 그냥 전통을 깨버리고 소추를 받아들여 줍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깨어 있는 그런 리더지 않나. 굉장히 본받고 싶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그 요리사들의 어떤 신념이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유치할 수도 있는데 그 유치함 속에서도 굉장히 진중함이 묻어 있어가지고 다시 봤을 때 굉장히 좀 멋있다. 이렇게 사실 어떤 자기 생각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은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멋있어 보였고요. 그리고 사실 또 하고 싶었던 얘기가 요리 설명이 이제 중간중간에 나온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요리 설명이 좀 지금 보니까 설득력이 없어요. 좀 맞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굉장히 이해가 됐어요. 네네. 저는 이거 되겠다. 아 이래서 그래서 그랬구나. 네, 그런 어떤 했는데 지금은 저게 저렇게 된다고? 아닌 것 같은데 네. 약간 그런 느낌이 많아요, 진짜로. 네, 맞아요. 어렸을 때는 진짜로 그 설득력이 있었거든요, 진짜로. 그렇죠. 저대로 하면 저대로 되겠는데 싶었는데 네. 뭐 말도 안 됩니다. 나중에는 무슨 볶음밥이 막 해성처럼 하늘을 날아다니다든지. 해성볶음밥. 네, 해성볶음밥 편. 뭐 그런 것도 보면은 막 그렇고 그다음에 막 좀 이상한 설명들 은근히 많아요. 이상한 요리랑. 네. 되게 너무 스케일이 너무 커져버린 나머지 이게 과연. 네. 사실 그 대우주 슈마이. 그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요리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재료를 미리 손질하지 않는 이상 오히려 그렇게 큰 만두를 만드는 것보다는 개별적인 그렇게 그러니까 50인분을 각각 만드는 게 더 시간적인 절약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만화에서는 마치 크게 만드는 게 더 시간적으로 그렇죠. 더 이득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 부분 아마 뭐 저희 그 들으시는 그 분들 중에 뭐 보시다가 그러니까 다시 보시다가 좀 공감 가는 부분들이 있으면 얘기를 좀 해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얘기를 나눠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댓글로도 많이 좀 달아주십시오. 네,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네네, 그렇죠. 그러면 자 여기 어린이들의 시선은 어린이가 아니죠. 어른이의 시선. 어른이의 시선 이쯤에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 자 그럼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베스트 요리 및 베스트 장면. 네, 이번 코너는 서로 베스트 요리 3가지와 베스트 장면을 뽑아 보기로 할까요? 네. 굉장히 발랄하시네요. 네,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제가 먼저 뽑을게요. 네, 제가 뽑은 베스트 요리. 첫 번째, 저는 황금볶음밥 뽑겠습니다. 어쨌든 1화를 장식했던 기념비적인 그런 요리이기 때문에 선정을 하게 되었고요. 이건 사실 해본 적이 있어요, 저. 어렸을 때 요거는 좀 따라할 수 있겠다 싶어서 레시피도 심지어 블로그 같은 데 있습니다. 어떻게 만드는지. 있나요? 생각보다 상당히 그 쉬워요, 만드는 건. 그냥 그 여기 그 애니에서 나오는 말은 원조대인이 이 황금볶음밥은 아무나 흉내낼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한 볶음밥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굉장히 쉽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계란을 아주 고르게 풀어요. 알끈 이런 거 없게 아주 고르게 풀고 미리 밥을 담가둡니다. 계란 물에. 그래서 밥이 계란 그러니까 생쌀 아닙니다. 밥이죠. 밥이죠. 밥을 물에 담가서 그 계란물이 잘 고 스며들 수 있게 밥 하나하나에 요대로 숙성을 시키고 요걸 볶아내면 황금볶음밥이 됩니다. 그럼 뭐 간은 안 하나요? 네, 뭐 간은 해야죠. 사실 간은 해야 돼요. 소금 같은 걸로 간을 해야 되긴 하는데요. 그 보면 그 여기서 황금볶음밥에서 애니메이션에서는 황금볶음밥에 뭐 다른 부재료가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계란으로만 볶음밥을 해버리잖아요. 사실 그러면 좀 덜 맛있어요. 해먹어본 결과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한 다음에 각종 부재료들 좋아하시는 것들 넣고 간장으로 좀 이렇게 간을 해서 살짝 그냥 황금처럼 이렇게 빛나는 것보다는 간장이 살짝 이렇게 들어가서 조금 거무튀튀해야 맛있습니다. 실제로. 그 말인즉슨 보기 좋은 떡이 맛이 없다. 그대로 따라가다가는 맛이 그저 그렇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원조데이는 내가 봤을 때 혀가 좀 별로다. 그렇죠. 이 사람이 사실 그 위치에 어떻게 올라갔는가 싶은 그런 느낌입니다. 뭐 비룡이 만들었으니까 다를 수도 있어요. 사실 뭐 손맛이란 게 또 손맛이 있죠. 뭐 손으로 볶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럴 수 있죠. 요즘 유튜브에 보니까 맨손 요리 같은 거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맨손 요리 한다고요? 실제 맨손으로 막 볶으시더라고요. 뭐 이상한 것들 막 그런 영상들 은근히 올라오시더라고요. 진짜요? 실제로 막 도전을 뜨거워하시고 막 이런 거 장면을 웃기게 연출을 하시더라고요. 그분들 얼큰하네요. 굉장히 얼큰합니다. 맨손 요리 얼큰하네. 얼큰합니다.
얼큰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뽑은 베스트 요리 두 번째. 네. 소추와 함께 만든 고추 잡채. 고추 잡채. 네, 요건 공감하실 거예요 아마. 네. 굉장히 우정이 돋보이는 그런 요리죠. 네, 에피소드 자체가 굉장히 굉장히 훈훈한 에피소드예요. 몇 안 되는 훈훈한 에피소드입니다. 훈훈한 에피소드인데. 네. 특성상 이런 애니메이션 특성상 만화 초반에는 좀 어느 정도 따라할 수 있고 좀 설득력이 있는 요리들이 나옵니다. 네네. 이 황금볶음밥도 어쨌든 가능은 하잖아요. 네, 가능은 하죠. 네, 그렇죠. 그런 것처럼 고추 잡채도 그냥 고추 잡채를 일반적으로 만들 때 그 홍시를 써서 홍시를 써가지고 좀 더 고급스러운 단맛을 추가해서 되게 풍미를 높인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우연치 않게 그런 홍시를 썼던 그런 요리인데요. 홍시를 쓴 고추 잡채 요리인데요. 실현도 가능할 것 같고 실제적으로 고추 잡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무슨 거의 요리 좋아하는 거 제가 생각해서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 요리란 요리 다 좋아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어느 정도 실현도 가능하고 굉장히 맛있을 것 같은 비주얼이에요. 비주얼 자체도. 그쵸. 그래서 실제로 홍시 이용해서 한번 요거는 해보면 맛있지 않을까, 맛있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가끔 어머니께서 저희는 해주십니다. 고추 잡채. 고추 잡채를. 네, 실제로 집에서 해주십니다. 꽃빵이랑 같이 먹으면 굉장히 꿀맛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여기 홍시 한번 넣어서 한번 다음에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에피소드도 좋고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고. 보이기에도 맛있어 보이고 그래서 아주 호평에 성황리에 판매가 돼요. 또 이 고추 잡채가 그렇죠 애니메이션. 그래서 꼭 한번 해먹어보고 싶기도 하고 해서 베스트 요리 2위 뽑았고요. 다음 2위가 아니죠. 두 번째죠. 하여튼 세 번째 요리는 어떤 거죠? 마지막 제가 뽑은 마지막 세 번째 요리는 바로 황금 개구소. 웃음만두. 네, 그렇죠. 웃음만두. 말도 안 되는 가장 황당한 요리 중 하나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죠. 누리남 대결에서 제가 좋아하던 천봉 요리사가 만든 요리죠. 뽑은 이유는 너무 어이없습니다. 근데 맛있어 보이긴 한데 너무 어이가 없고 기발합니다. 그렇죠. 어이는 없지만 기발합니다. 설명이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어렸을 땐 실제로 될 것 같았어요. 근데 커서 보니까 이거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황당합니다. 하지만 작가의 아이디어가 굉장히 돋보이는 독창적이죠. 네, 독창적이죠. 놀랍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실에서 절대로 없을 것 같은 그런 요리인데요. 설명을 잠깐 해드리면 튀김 만두예요. 이게 일단 튀김 만두인데 안에 넣은 게 이제 육각으로 다져 있는 그런 고기가 육즙이 다 빠져버려서 가벼운 그런 고기 큐브가 안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걔가 이제 그 고온에서 튀겨지고 이제 상온으로 나오면서 압력이 이제 줄어드나요? 뭐 그러면서 그 안에 갇혀 있던 압이 이제 밖으로 새어 나오면서 입을 만들어 두거든요. 만두에 거기를 이렇게 새어 나오면서 그 안에 들어있던 고기 큐브가 이렇게 돕니다. 그 안에서 이게 딸깍딸깍 하면서 돌면서 이제 그게 이제 웃음처럼 이제 소리가 난다. 그런 설정이에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방울이 그런 호루라기나 방울 같은 게 그런 원리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바람 나가는 구멍이 있고 거기 안에 조그만 구슬 같은 게 있어가지고 사실은 그게 울리고 소리가 나는 거잖아요. 뭐 그런 데서 착안을 해온 것 같아요. 굉장히 아이디어는 돋보이는데요. 그리고 맛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뭔가 만두성 애자로서 굉장히 먹어보고 싶습니다. 근데 현실에서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실제로 그 블로그에도 요 요리는 나오지가 않아요. 실제로 재현한 요리에도 요 요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밌기도 하고 어이없기도 하고 맛있어 보이기도 하고 해서 뽑았습니다. 제가 뽑은 마지막 세 번째 요리는 황금 웃음만두를 뽑았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말씀하시죠. 그 약간 뭔가 그 요리하는 그 장면에서 묘사되는 게 기름에 그게 이제 기름에 이렇게 그 장면 보셨군요. 기름에 그 만두가 약간 이렇게 묻었을 땐가요? 막 이렇게 그게 이제 튀김 만두다 보니까 이렇게 먹으면서 육즙이 가득 차 있고 그렇게 육즙 같은 게 튑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나오는 리액션이 굉장히 웃기죠. 그렇죠. 뭔가 약간 이제 여러분들께서 상상을 같이 해보시면은 이제 해변가에서 이제 연인들이 막 이렇게 정말 어떤 물을 이렇게 뿌리면서 사랑의 장난 그런 것들 하면서 하지마 부끄러워 약간 이런 느낌의 그러면서 육즙 방울이 튑니다. 그냥 바닷가에서 이런 물방울이 아니라 거기서 먹으면서 육즙 방울이 튀면서 그런 약간 하지마 약간 그런 리액션들을 하는데 굉장히 진짜 웃깁니다. 그 부분은 아마 진짜 다시 안 보시면은
지금 그 장면이 기억이 안 나실 텐데 이 누리 남편 아마 다시 보시면 이 장면에 빵 터집니다. 네, 이건 진짜 터져요. 이건 저도 보면서 바로 터졌어요. 사실 우리 둘이 같이 봤어요. 같이 보면서 진짜 동시에 빵 터져가지고. 네. 너무 리액션이 장난이 아니에요. 비룡, 그렇죠. 굉장합니다. 네, 그러면은 바로 에바꽁치 씨가 뽑은 베스트 요리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이제 처음으로 뽑은 게 이제 저 또한 어떤 기념비적인 요리죠. 그렇죠. 전설의 누룽지탕. 네. 이거 진짜 모르시는 분들 없을 거예요. 네,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많이 이제 쓰이는 소스이기도 하고요. 맞아요. 그래서 요리왕 비룡하면 그 떠오르는 오한 그 어떻게 리액션. 보면 요리사분들마다 시그니처 메뉴란 게 있잖아요. 그렇죠. 가장 자신 있어하고 내걸고 싶은 요리. 근데 요리왕 비룡에서는 사실 이 전설의 누룽지탕이 시그니처 요리가 아닐까 싶을 정도입니다. 네, 맞아요. 정말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별로 그렇게 요리를 그러니까 음식이라는 거에 대해서 음식을 먹는 거에 그렇게 막 제가 어렸을 때부터 봤지만 에바꽁치 씨는 상당히 식욕이 없어요. 다른 욕구들이 발달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네. 식욕이 없습니다. 무슨 재미로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가. 이제 인간의 기본적인 3대 욕구라고 하면 이제 수면욕이랑 성욕 그리고 식욕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수면욕과 성욕이 굉장히 뛰어나십니다. 네, 남다르다고 할 수 있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식욕이 없으시죠. 그래서 제가 사실 보면서 그렇게 이 정도로 먹어보고 싶다는 요리가 없었는데 정말 전설의 누룽지탕을 딱 보면서 이건 진짜 맛있겠다. 그러면 좀 설득력이 좀 더 있는 느낌이네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누룽지를 튀겨내서 딱딱하지 않으면서 그 어떤 바삭한 식감을 가지게끔 하고 거기에 이제 누룽지의 고소한 풍미가 담겨 있으면서도 또 여기에 딱 그치기만 하면 심심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일반 누룽지탕이죠. 네네. 근데 여기서 달콤한 탕수를 곁들여서 과연 그 맛이 조화가 굉장히 사실 이 요리는 그게 가장 그 임팩트가 크죠. 형태와 그렇죠. 요리가 어떤 식으로 이제 완성이 되는 건지. 요게 진짜 엄청나죠, 아이디어가. 맞아요. 그래서 그 이제 누룽지를 이제 두 개의 어떤 반원 형태의 철구를 빠르게 돌려서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그래서 원 형태로 만들어내는데 일단은 그게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요? 너무 과장됐다고 해야 되나요? 네. 굉장히 만들 때 그 사실은 비룡이 먼저 알아냈지만 그 여자 다른 요리사 다른 그분이 비룡을 묶어두고 지들이 한 것처럼 합니다. 근데 그때 진짜 웃겨요. 대머리 건장한 진짜 근육질 두 명이 막 철구를 막 돌립니다. 막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그러면서 막 그 여자 요리사는 하는 게 없어요. 그냥 지시만 해요. 막 불을 지펴라. 막 약간 대사도 약간 이런 식이에요. 불을 지펴라. 뭐를 돌려라. 막 이런 식으로 명령을 합니다. 막 진짜 웃겨요. 그 장면 보시면은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제 요리 방법도 굉장히 웃겼는데 사실 이 음식을 또 제가 선정한 이유가 이 에피소드에서 굉장히 좀 의미가 있어요. 이 에피소드 의미가 굉장히 있는데 이제 누룽지 안에 뜨거운 탕수를 가지고 어떤 마음속에 가진 뜨거운 이상이라고 비유를 하고 이제 젊은 시절의 어떤 그 제갈공 거기서 이제 등장한 인물 중에 하나인데 그 사람을 격려했던 거산대인 이제 요리사분이죠. 돌아가신 거산대인의 전설의 요리였던 거죠. 사실 이게. 그렇죠. 자칫하면 그 역사 속으로 사라질 뻔한. 네, 그렇죠. 그래서 그 거산대인의 어떤 따뜻한 마음 그것이 담겨 있어 굉장히 얼큰했죠. 얼큰하네. 굉장히 전 정말 약간 솔직히 그때 약간 힘들었었는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약간 좀 눈물이 약간 좀 맺혔어요 진짜로. 정말 실제로 보면서. 그러면 누룽지탕에 굉장히 위로를 받으셨나 보네요. 진짜 위로를 받았어요. 사실 이 전설의 누룽지탕은 저도 할 말이 조금 있는 게 이게 진짜 연출이 대단하잖아요. 사실은 그 여자 요리사가 그냥 동그랗게만 만들어서 위에 탕수를 붓습니다 원래는. 근데, 처음에는 붓죠. 네,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그 제갈공 그분인가요? 제갈공 그분이 이 요리는 이게 아니다. 그러면서 실망을 하는데 비룡이 이제 잘 어떻게 풀려나가지고 이제 했는데. 연출이 진짜 짱이잖아요. 동그란 구형에서 갑자기 쩌적 갈라지면서 갑자기 빛이 막 새어나오면서 막 그 안에서 막 탕수가 막 쏟아져 나오고 막 깨지면서 막 촥 하는데 여기서 웃긴 게 그 여자 요리사가 그럽니다. 아니 탕수가 안에 담겨 있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뭐가 다르냐고. 근데 비룡이 궤변을 또 떠들어 놓습니다.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냐면
재료가 안에 담겨 있어서 압력을 받아가지고 골고루 재료가 이렇게 있고 스며든다 소스가 압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르다. 근데 사실 뭐 그렇게까지 다를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그 누룽지가 그 안 터지는 이유가 원래 탕수가 안에 들어있으면 바로 터지거나 이렇게 되는데 그 뭐 안에 고기를 이렇게 점여서 붙였댔나? 아 맞아요.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런 외벽이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터지지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또 설명충답게 열심히 설명을 해놓습니다. 굉장한 요리였잖아요. 굉장한 원리가 담겨 있었어요. 네. 그러면 또 다음 다음 요리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우주 슈마이. 네. 이제 그 여러 번 나오네요. 오늘. 첨봉과의 요리 대결에서 나왔던 요리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조금 언급이 됐었지만 이제 시간 관계상 50인분의 요리를 일일이 만들 수 없었던 비룡이 이제 갑자기 거기서 기지를 발휘해서 굉장히 재치 있게 그러면 아예 한 통으로 그냥 해버리자. 한 통으로 만들어버리자. 아니라는 생각이죠. 근데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위키를 좀 조사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효율성이 더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두를 이제 하나씩 만드는 것보다 그 크게 만두를 만드는 게 시간적으로 뭐 효율성이 있다라고 만화에서 나오지만 그 반대라고. 실제로는.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오류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요리왕 비룡에 소개된 요리들을 재현해 놓은 요리 중에도 이게 포함이 돼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건 약간 크기는 작긴 하지만. 그래서 이거 실제로 만들어 먹었을 때 이 맛이 어떨까라는 좀 궁금증이 또 생겨서 이 요리를 선정을 했고요. 사실 요 요리가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그 안에 내용물이 그냥 돼지고기 하나 통째예요. 그냥 부위별로 다르고. 그래서 여기 가서 뜯어 먹고 저기 가서 뜯어 먹고 굉장히 위생상에도 좀 안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굉장히 귀찮아요, 사실. 그리고 만두피가 전체적으로 위로 이렇게 올라와 있고 속은 꽉 차 있기 때문에 이게 만두피를 그렇게 해 먹어서는 나중에 피는 없고 속만 남는 경우가 분명히 생길 것 같고요.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또한 안에 넣은 게 재료가 그냥 돼지고기만 넣었어요. 뭐 파도 없고 무슨 다른 그런 것들이 조화가 돼야 좀 맛있잖아요. 그냥 온리 고기예요, 진짜. 미트 러버들은 굉장히 좋아할 수 있지만 만두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로서 완성되는 그런 음식이거든요. 만두성 애자로서 그냥 만두에 대한 약간 어떻게 보면 기만입니다, 이건. 고기만 이런 식으로 넣으면 뭐 맛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다른 재료들이 어우러짐으로써 이게 하나의 모든 영양소가 갖춰진 하나의 요리가 완성이 돼야 만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너무 돼지만 잔뜩 넣어가지고 부위만 다르게 하는데 솔직히 그냥 부위별로 그냥 다른 맛이 느껴질 만두일 뿐이지 이게 그렇게 따로 맛있나는 의문이 드는 부분이죠. 이럴 거면 황금 분할 만두한테 승리를 줘야 맞다라고 봅니다. 저는 첨봉의 요리. 이거 어거지예요. 이게 주인공 버프 받아서 이긴 것 같은 느낌이에요. 또 그렇게. 저는 이 대우주 슈마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그럼 다음 요리로 빠르게 넘어가서. 그렇죠.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뽑은 요리가 이제 애니메이션에서 이제 데미를 장식했던 요리. 마지막 요리죠. 봉황수정. 이제 암흑요리계의 세뇌를 당한 아미 요리사와 비룡이 대결을 하면서 나온 요리인데요. 이제 어떤 애니판에서는 아미 요리사하고 비룡하고 굉장히 좀 라이벌의 위치에 딱 있잖아요. 서로 이제 뭐 물론 만화에서도 이제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게 그 가루나도는 이제 아미 요리사의 거고 영령도는 이제 비룡의 것이듯이 약간 둘의 위치가 그런데 그래서 약간 좀 굉장히 마지막에 또 등장하는 요리이기도 하고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선정을 했고요. 이제 이 요리 같은 경우는 황제한테 바치는 요리였어요. 그래서 비주얼이 굉장히 특별합니다. 그렇죠. 봉황 모양으로 서 있죠. 그래서 또 재료 같은 경우도 근데 또 재료는 약간 평범하죠. 평범할 수 있는 게 우리가 평소에도 먹는 그 숙주나물. 숙주나물이 주 재료인데 이 숙주를 하나하나 정성껏 손질을 함으로써 이제 그 맛이 어떻게 달라질지 우리가 기존에 먹던 숙주하고 어떻게 다를지 또 궁금하고 그게 이제 숙주나물 앞이랑 뒤를 뜯어가지고 그렇게 그 줄기만 남은 게 여의채라고 부르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서 그것만을 가지고 만든 요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그 요리가 어떤 그간의 이제 황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말 맛있다는 요리들은 다 먹어봤는데
이제 입맛이 별로 없어요. 너무 많이 마시는 것 기름진 걸 많이 하도 먹고 막 이래서. 그렇죠. 그래서 황제 또 위치에 있다 보니까 과식도 마음대로 할 수도 없었고. 네. 근데 이제 이 음식을 딱 먹음으로써 고삐가 딱 풀리면서 그냥 얼큰해지면서 얼굴 장난 아니죠. 네, 실제로 얼굴도 얼큰해지죠. 얼큰해지면서 네네 맞아요. 다음 요리 가져와라 하면서 그냥 바로 맞아요. 막 나중에는 식탁으로 올라가서 막 먹어요. 네, 아주 그냥 황제 채통 그런 거 없고요. 네. 그 정도로 그 정도로 식욕을 돋우는 이 요리는 실제로 먹어봤을 때 어떨까?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게 맛있을 것 같진 않아요. 하긴 또 숙주만 가지고 네, 그랬을 텐데 뭐 맛있겠습니까 솔직히? 그냥 네. 뭐 생긴 것만 좀 특이하지. 그렇죠. 비주얼은 그래도 인정하는데 사실 맛은 진짜 의문이에요. 어떤 그쵸? 맛일지. 근데 굉장히 엄청 기념비적으로 나오죠. 네, 그렇죠. 네, 그러면은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럼 베스트 장면 한번 뽑아볼까요? 네, 이제 저부터 장면을 뽑아보면은 첫 번째로는 이제 얼음과 불의 대결이라는 에피소드예요. 요 장면, 그러니까 요 에피소드에서 나오는 장면 중에 이제 전설의 요리 기구를 놓고 이제 비룡하고 일석이라는 두 요리사가 대결을 하는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뭐냐면 동일한 재료인 도미를 가지고 두 요리사가 완전 서로 다른 상반된 어떤 그런 요리법을 가지고 요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석의 경우는 얼음칼을 이용해서 도미 본연의 맛과 신선도를 철저히 지킨 어떤 회 요리를 만들고 비룡 같은 경우는 이제 달궈진 백혈도라는 그 첨봉이 준 칼인가요? 아 그게 원래 비룡이 갖고 있던 그 어머니의 칼일 거예요. 근데 그거를 첨봉한테 이렇게 개조해달라라고 부탁을 해서 첨봉이 밤새 두들겨가지고 하루 만에 만들어냈죠. 그래서 그 이제 줄칼 같은 건데 거기다 세 줄을 이제 하나씩 다 구멍에다 엮어가지고 이제 도미를 딱 썰어낼 때 도미가 딱 하나씩 이렇게 살점이 하나씩 이렇게 다 그 연출 뛰어나죠. 그래서 그 장면이 굉장히 좀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둘의 요리에서 이제 비룡 같은 경우는 춘권을 만드는데 굉장히 상식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비룡의 요리법은 이제 도미가 가진 최상의 맛을 지켜낼 수 없다라고 이제 그 만화에서 평가가 돼요.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근데 알고 보니까 칼을 불에 달굼으로써 이제 썰린 도미를 단숨에 익혔다. 겉에를. 그렇죠. 불을 썼죠. 비룡은. 그래서 이 속이 익는 게 아니고 겉에만 이제 딱 테두리만 살짝 익혀서 그 신선도는 유지된 상태로 먹을 수가 있다라는 건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비룡이 승리를 하게 되고 하는데 주인공이죠. 역시 주인공 버프를 받고 이제 그 일석 같은 경우는 얼음칼 쓰다가 손이 동상에 걸렸는데 불구하고 졌죠. 그리고 비룡도 화상을 입었어요. 그렇죠. 뭐 비룡도 화상을 입었지만. 그래서 둘이 아주 대극적으로 대립적으로 이렇게 불과 얼음의 대결이라는 구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인상 깊었던 그런 베스트 장면 인정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그 딱 불 얼음 이렇게 하니까 되게 좀 잘 와닿기도 하고 뭔가 즉각적으로 바로 와닿기도 하고 그랬던 에피소드고 니케 씨가 또 이제 하나 또 선정해 주시죠. 제가 뽑는 베스트 장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골계 에피소드입니다. 이거 장난 아닌데요. 모든 사람들이 흉을 봅니다. 이 오골계를 가지고 청산요리사 거기 나오는 청산요리사라고 이 오골계를 신념 있게 키우던 요리사가 있었어요. 이게 아마 장룡사부의 친구거든요. 그래가지고 요 오골계의 위대함을 미리 알아보고 이제 이거를 아주 잘 키워내는데 워낙에 잘 죽고 뭐 이래서 키우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키우다가 이제 병도 들고 막 이제 힘도 빠지고 하면서 이제 그 청산 요리사가 이제 죽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또 닭은 검다고 막 놀리고 막 남의 집 간판 막 떨궈놓고 막 낙서해놓고 뭐 장난이 아니거든요. 동생인 청미도 어쨌든 그래도 오빠가 열심히 키운 거니까 잘 유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청미도 오빠를 앗아간 그 닭이니까 불행 닭이다 자기를 인정하면서 막 슬퍼하고 있는 찰나에 비룡이 나타납니다. 나타나가지고 닭 요리 품평회가 있어요. 매해마다 열리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마을에서 열리는 그 닭 품평회에서 비룡이 알아본 거죠. 이 오골계 알아보고 이걸로 내가 나가겠다. 흑우루거든요. 여기가 흑우루라는 그 음식점이거든요. 그래서 흑우루를 대표해서 나가겠다 해가지고 자기가 나가요. 나가가지고 심사위원 세 분도 참 멋있어요. 진짜 닭뼈슬 머리를 하고 있거든요. 세 분이 비주얼이 아주 그
그 자기의 위치에 맞게 잘 그렇게 헤어스타일까지 그렇게 동화돼서 일하시는 모습이 좀 인상 깊기도 했고 어쨌든 뭐 또 다른 얘기였고 하여튼 그래서 요리 비룡이 그 품평에 이제 요리를 내놓습니다. 근데 그 요리가 그냥 쌀밥이에요. 열어보니까 쌀밥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 닭 세 마리 아니 닭 세 분. 네네 그렇죠. 닭대가리라고 할 뻔했어요. 네, 닭대가리. 그 세 분이. 이건 밥이지 않느냐? 이게 무슨 닭 요리냐? 그렇죠. 비룡이 그렇습니다. 자신 있게 말합니다. 드셔보시죠. 이게 분명히 닭 요리입니다. 하는데 그렇죠. 이제 먹어봤더니 뭐 닭의 온전한 맛이 뭐 밥에 다 감싸고 있어 뭐 이러면서 또 미미가 뜨고 뭐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는데 사실 그 뭐냐 이 방법은 우리 삼계탕 먹거나 뭐 이런 백숙이나 뭐 이런 데 많이 쓰는 방법이긴 하잖아요. 근데 뭐 그런 나온 것도 좀 특이했고 그리고 결국에 베스트 장면을 뽑은 이유는 좀 많이 이렇게 갈팡질팡했지만 제가 말이 결국에는 하고 싶은 말은 그렇게 욕을 먹어가면서 키워도 신념이 있게 그렇게 잘 키워내고 하면은 꿈을 이룰 수 있다. 그렇죠. 라는 엄청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이 태세 전환을 해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뭐 닭품평의 그 위원장이 이제 이거 저들의 오골개다 막 이러면서 막 떠받들어 주니까 막 사람들이 와 오골개 막 하면서 또 좋아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또 비룡 완장질 한번 딱 해주고 완벽한 에피소드라고 할 수 있어요. 꿈과 희망도 주고 막 교훈도 있고 살짝 감동도 있으면서 완장질 나오고 사람들을 태세 전환하고 모든 요소가 다 갖춰져 있는 그런 장면이지 않나 싶어서 베스트 장면에 한번 뽑아봤습니다. 이 오골개 에피소드는 저도 보면서 느꼈던 거는 초반에 그 이제 청미가 이제 오골개를 이제 오빠의 어떤 유지를 이어받아서 키우고는 있지만 되게 뭔가 좀 암울했어요. 되게 막 가게도 완전 엉망진창되고 막 이제 청미마저도 사실 의심을 하잖아요. 이건 뭐 불행한 닭이야 하면서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와중에 마지막에 결국에는 이제 성공을 하죠. 틀리지 않았다라는 걸 증명을 했고. 또 하나 더 뽑아주실까요? 마지막으로 그럼 저 말고 에바콩치 씨가 뽑아주시죠. 예. 그러면은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가면은 이제 죽 한 그릇의 사랑. 이거 뽑을 줄 알았어요. 이거 정말로 어떤 지금 사랑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왜냐면 에바콩치 씨가 좀 이런 거 좋아해요. 제가 좀 약간 이런 거 막 뭐 의미 많이 담겨 있고 그렇죠. 이런 거 좋아합니다. 그런 의미충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뽑을 줄 알았어요.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비룡하고 유란, 유란 그 이제 빨간 머리 친구, 그 친구, 그 친구가 이제 해조라고 하는 그 아까도 얘기를 드렸지만은 암흑 요리계 그쪽에 있는 요리사 중에 한 명인데 그 사람의 계략에 의해서 출구를 모르는 동굴에 갇혀버립니다. 계략에 빠진 거죠. 근데 그 이전부터 이미 비룡과 유란 이제 비룡 일행들은 굉장히 배가 고팠던 상황이었어요. 밥을 잘 못 먹었죠. 이럴 수가. 그 와중에 동굴에 갇혀버렸으니 완전 큰일이 난 거죠. 그쵸. 근데 여기서 이제 우연히 증기 냄비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그 덕에 생존과 탈출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인데 그 에피소드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정말 사실 이 에피소드 원래 기억을 하고 있지는 않는데 보면서 정말 가슴이 얼큰해지는 굉장히 미시네요. 얼큰한 에피소드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이때 그리고 사실 이 에피소드가 의미가 있는 게 그 전부터도 비룡과 유란은 약간 좀 뭔가 썸을 그렇죠. 어떻게 보면 애니메이션에 유일하게 나오는 그런 애정 씬이라고 해야 되나요? 무슨 애정 에피소드, 애정 관련된 에피소드?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비룡과 유란의 어떤 관계가 조금 돈독해지는 좀 드러나는 그런 에피소드라고 볼 수 있는데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그런 이제 그 동굴에 갇혔을 때 유란이 이제 너무 허기가 지고 너무 피로하니까 쓰러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비룡이 그 발견한 증기 냄비를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계속 고민을 하다가 죽 한 그릇을 만들게 되는데 이때 이제 비룡이 하는 대사가 지금 자신은 유란에게 어떤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딱 말을 하는 이제 부분이 있어요. 약간 자기 자신을 책망하면서 자기 자신한테 그러니까 비룡에게 유란은 굉장히 소중한 사람인데 그 소중한 사람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지금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것을 딱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어떤 사랑을 해봤다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연인이 힘들 때 자신이 도움을 줄 수 없는 그 상황을
한 번이라도 경험을 해왔다면은 조금 더 공감이 가지 않을까. 그런 경험이 실제로 있으셨나 보네요. 예, 그렇죠. 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근데 뭐 사실 근데 이게 꼭 어떤 저의 능력을 떠나서 이제 연인 사이 그런 어떤 상황이 상황적으로 좀 생길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그때 가지는 어떤 경험을 떠올려 보면은 약간 공감이 많이 될 것 같고 또 이거 요리 자체가 사실 그렇게 뭐 화려한 요리는 아니잖아요. 죽 자체가 그냥 어려운 요리도 아니고요. 네. 근데 이제 죽 한 그릇 고작 이 죽 한 그릇에도 사랑이 담겨 있을 수가 있다. 그리고 그랬을 때 굉장히 그 요리가 의미가 있다. 그렇죠. 네, 굉장한 요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 탈출하고 나서 해조가 이제 전설의 요리 기구를 내놔라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비룡 일행이 이 냄비를 던져주거든요. 신비 냄비를. 그러면서 딱 그 장면에서 그냥 처음에는 그냥 속이려고 던져주는 건가라고 할 수도 있는데 또 가만 생각해 보면은 또 역설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설의 요리기구라고 하는 것이 물론 뛰어난 기능을 가진 조리 도구가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음식 한 그릇 대접할 수 있는 만들어줄 수 있는 요리기구라면 그것 또한 전설의 요리기구다. 엄청난 의미를 주셨네요. 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이 장면이 단순히 그냥 해조를 속이기 위해서 냄비를 던진 게 아니라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철학을 가지고 생각했을 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전설의 요리기구다. 새로운 해석. 그래서 굉장히 좀 얼큰하네요. 네, 얼큰했어요. 그래서 얼큰한 장면이다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이죠.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만화 총평 시간이죠. 네. 저부터 이제 총평을 좀 내려볼게요. 네. 마무리하고자. 네, 좀 진지 빨고 한번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리왕 비룡은 물론 병맛 코드들도 있고 말도 안 되는 설정으로 혼란스러운 만화입니다. 근데 하지만 이런 오히려 이러한 설정들이 충분히 매력적이고 사람들한테 많은 재미를 주었기 때문에 패러디들도 양산해내고 한 시대를 풍미하기에 충분했던 그런 만화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봐도 지금 다 커서 봐서도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또 오히려 다 이렇게 커서 보니 보이는 것들도 많아서 더 웃긴 장면들도 많고 어떻게 보면 요리 만화계의 한 획을 그은 그런 만화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더불어 제가 요리 만화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라서 저는 참 개인적으로 아끼는 만화들 중 하나입니다. 안 보신 분들은 없겠지만 지금 한번 다시 보는 것도 굉장히 추천드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가볍게 추억에 빠져볼 수 있는 그런 애니메이션이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네, 굉장히 좋은 평가군요. 네. 이제 저의 이제 에바 공치의 이제 한번 진지충스러운 어떤 평을 이제 드리면은 일단은 음식으로 행복을 전한다라고 하는 이 신념을 딱 요리에 담은 요 슬로건을 굉장히 좋아하시는군요. 네, 굉장히 요거 하나에 지금 꽂혔습니다. 그래서 이 신념을 요리에 담은 요리사 비룡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요리왕 비룡. 개인적으로는 이제 음식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먹고 마시는 것에 성욕과 수면욕이 강력한 에바 공치 씨, 좀 비정상적으로 그쪽이 발달해버린 조금은 슬픈 그런 사람인데 제가 그래서 먹고 마시는 거 그다지 큰 감흥이 없는데 근데 또 생각해보니까 이게 음식이라는 게 마실 음자에 또 먹을 식이잖아요. 근데 마시는 거는 저는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술이랄지 어제도 좀 먹었습니다만 미쳤죠. 큰일을 앞두고 한 잔 마셔버리는 그런 인성. 그래서 이제 이 만화를 통해서 조금 생각을 좀 달리 해보게 됐어요. 그래도 먹는다는 것에 대해서 음식 하나에 어떤 마음을 담아서 뭐 용기를 줄 수도 있고 그런 거산대인처럼 아니면은 뭐 소추와의 어떤 소추와 비룡의 어떤 그 에피소드처럼 우정을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죽 한 그릇의 사랑 그 에피소드에서처럼 사랑을 얘기할 수도 있고 뭐 꿈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보면서 이 음식이라는 것 자체가 정말로 크구나. 제가 이제 그 전까지는 잘 못 느꼈지만 뭐 근데 여기까지 말하면 너무 좀 거창하게 얘기한 것 같고 한마디로 이 만화 굉장히 얼큰한 만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요리왕 얼큰하네. 얼큰합니다. 이 만화 굉장히 얼큰해요. 진국이에요.
이제 행복이라는 것이 사실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 한 끼 먹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문을 들게끔 그런 여지가 생기는 그런 네 좋은 만화였습니다. 아주 좋은 총평이네요. 어제 술도 드시고 네. 지각도 하신 거에 비해서는 총평이 아주 깔끔한데요. 네. 아주 저는 그 네. 말씀하셨던 거에 음식 하나에 용기와 우정과 사랑과 네. 꿈을 이야기할 수 있다. 이 부분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네, 굉장히 얼큰해지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이 만화 굉장히 얼큰하게 다가왔습니다. 네, 어쨌든 그럼 전체적으로 저희는 요리왕 비룡을 굉장히 좋아한다. 네, 라는 그렇죠. 걸로 할 수 있고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싶다. 추천드리는 거죠.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추천드리는 만화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요리왕 비룡이라는 만화를 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쉽게도 네. 아쉬울까요, 사람들? 너무 저희만 막 떠든 거 아닐까 싶네요. 네, 저희가 아쉽게도 이제 저희의 어떤 내피셜이긴 하지만 아쉽게도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이 추파담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잠시나마 어린 시절의 즐거웠던 추억을 떠올리셨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추억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모두들 안녕.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좀 부탁드립니다. 제발 부탁드려요. 네, 제발요, 제발. 네. 네, 그럼 다음에 만납시다. 예.